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LG 디스플레이 이야기로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요즘 실적이 눈에 띄게 좋아지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는데요. 특히 작년 2024년과 비교하면 적자 규모가 절반으로 줄어들 거라는 예측도 나오고 하반기 분위기도 뭐랄까 예상보다 훨씬 좋다고 해요. 사업 구조를 바꾸고 비용을 줄이려는 노력이 드디어 빛을 보는 걸까요?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네, 안녕하세요. 표면적으로 보면 분명 긍정적인 신호들이 보입니다. 2025년 들어서 회복세를 보이는 건 사실이죠. 하지만 코로나 특수 이후에 수요가 갑자기 얼어붙으면서 정말 힘든 시기를 보냈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 추진 중인 사업 구조 고도화, 특히 OLED 중심으로 바꾸는 것과 원가 혁신이 과연 지속적인 성과로 이어질지는 글쎄요, 좀 더 냉정하게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아요. 가장 큰 변화는 역시 말씀하신 대로 OLED 중심의 사업 전환이죠. 그렇죠. LG 디스플레이 사업을 보면 TV, IT 기기들 있잖아요. 모니터, 노트북 같은 거요. 그리고 스마트폰이나 워치 같은 모바일 기기, 마지막으로 자동차용 디스플레이 이렇게 크게 나눌 수 있는데 이 중에서 OLED 매출 비중이 벌써 50% 중반을 넘어섰다고 하고요. 하반기에는 성수기 효과까지 더해져서 60% 중반까지 갈 거라고 해요. 와, 그럼 1년 평균으로 보면 60%를 훌쩍 넘기는 건데 만약에 연매출을 한 25조 원이라고 가정하면 무려 15조 원 이상이 OLED에서 나온다는 계산이 되네요. 이건 정말 큰 변화 아닌가요? 네, 그렇죠. 15조 원이면 엄청난 규모죠. 특히 올해 중국 CSOT의 LCD 공장을 매각하면서 LCD 비중은 자연스럽게 줄고 앞으로 OLED 비중은 더 높아질 거라는 전망이 지배적이고요. 네, 그 방향 자체는 맞다고 봅니다. 하는 고객사들도 정말 쟁쟁합니다. 모바일, 워치, 태블릿에 들어가는 OLED는 전부 그 유명한 미국 회사, 사실상 애플이죠. 거의 애플에 공급되고 있고요. TV용 대형 OLED 패널만 봐도 LG전자나 삼성전자, 소니 같은 전 세계 고급 TV 시장을 이끄는 브랜드들이 전체 물량의 70% 이상을 가져간다고 해요. 자동차 쪽도 마찬가지로 벤츠나 캐딜락 같은 프리미엄 브랜드에 들어가니까 이건 뭐랄까 안정적인 매출처를 확실하게 확보한 셈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네. OLED 비중 확대 자체는 옳은 방향입니다. 과거 LCD 시장처럼 뭐랄까 무한 경쟁으로 치닫던 사업에서 벗어나서 기술 장벽이 높고 수익성 좋은 시장으로 체질을 바꾸려는 시도니까요. 하지만 빛이 있으면 그림자도 있는 법이죠. 여전히 IT 사업 부문의 LCD 제품들, 그러니까 모니터나 노트북, 그리고 일부 LCD 태블릿은 계속 적자를 내고 있습니다. 작년에 이 부문에서만 거의 1조 원 가까운, 정확히는 한 9천억 원 정도의 큰 손실을 봤어요. 올해 목표가 이 적자를 절반인 4,500억 원 수준으로 줄이는 거라고 하는데 이게 글쎄요,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수요 회복이 더딘 데다 경쟁도 치열하거든요. IT 쪽 적자가 9천억 원이나 됐었군요. 네, 상당했죠. 그리고 또 하나, 모바일, 워치, 태블릿 OLED 매출의 상당 부분이 단일 고객사, 즉 애플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 이건 양날의 검입니다. 지금이야 관계가 좋고 물량도 많지만 만약 이 고객사의 전략이 바뀌거나 자체 기술 개발 등으로 공급망 정책에 변화가 생긴다면 LG 디스플레이 실적에 큰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과거 LCD 시절에도 특정 고객이나 제품에 의존하다가 시장 상황이 급변하면서 어려움을 겪었던 사례가 많았죠. 소위 황금 사과에 대한 의존도를 어떻게 관리하고 분산시킬 것인가 하는 문제는 계속 안고 가야 할 숙제입니다. 듣고 보니 그 점이 확실히 발목을 잡을 수도 있겠네요. 단일 고객사 리스크는 항상 있죠. 그래도 OLED 쪽에서 워낙 잘해주고 있으니 전체적으로는 희망을 걸어볼 만하지 않을까요? 회사 전체적으로 올해 높은 한 자릿수, 그러니까 5%에서 9% 사이의 영업이익률, 그중에서도 높은 쪽인 하이 싱글 마진 달성이 가능하다고 자신하고 있잖아요. 특히 하반기인 3분기, 4분기 실적은 지금 시장 예상치보다 훨씬 더 좋을 거라는 기대감도 크고요. 실제로 8월까지 집계된 걸 보면 모바일, 워치, 태블릿 쪽 OLED는 물론이고 TV용 OLED 패널까지 모두 예상보다 실적이 좋다고 하던데요. 네, 하반기 기대감이 큰 건 사실입니다. 특히 TV용 대형 OLED 사업은 이제 뭐랄까 완전히 자리를 잡았다는 평가가 많아요. 올해 2분기에 160만 대를 출하했는데 예전에 비슷한 물량을 팔았을 때는 엄청난 적자를 봤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흑자를 기록했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 같은데 단순히 물량을 많이 팔아서가 아니라 생산 효율을 높이고 비용을 줄이는 등 근본적인 원가 구조 개선에 성공했다는 증거 아닐까요? 이러면 앞으로 안정적인 수익 창출이 가능해지는 거니까요. 네, 대형 올리디의 흑자 전환은 분명 의미 있는 성과입니다. 오랜 투자와 노력 끝에 드디어 구조적인 흑자 기조에 접어들었다는 신호로 볼 수 있겠죠. 하지만 수익성 전체를 놓고 보면 아직 안심하긴 이릅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하이 싱글 마진, 그러니까 연간 1조 3천억 원 정도의 이익 목표는 어디까지나 올리디 사업이 순항하고 동시에 IT LCD 적자를 목표치인 4,500억 원 이하로 막았을 때 가능한 시나리오입니다. 만약 IT 부문 적자 개선이 더디거나 혹은 올리디 시장 상황이 예상과 다르게 흘러간다면 전체 수익성은 다시 흔들릴 수 있습니다. 실제로 회사 스스로도 3분기 IT 제품 출하량 전망치를 한 자릿수 초중반, 그러니까 1%에서 5% 정도 감소할 것으로 제시했어요. 이건 IT 수요 회복이 아직 본격적이지 않다는 걸 인정하는 셈이죠. 출하량 가이던스를 좀 보수적으로 잡았군요. 네, 결국 올리디가 벌어온 돈을 LCD가 얼마나 덜 까먹느냐, 이 싸움이 올해 수익성의 핵심 관전 포인트가 될 겁니다. 하긴 IT 쪽 수요가 아직은 좀 불안정하다는 얘기는 계속 들리네요. 그래도 비용 절감 노력은 확실히 효과를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감가상각비만 봐도 작년에는 5조 1천억 원이었는데 올해는 4조 3천억 원으로 무려 8천억 원이나 줄어든다고 하잖아요. 맞습니다. 감가상각비 감소 효과는 분명히 있습니다. 특히 주목할 부분은 중국 광저우에 있는 대형 올리디 라인 일부, 연간 6만 장 정도 생산 능력에 해당하는데요. 여기에 대한 감가상각이 올해 7월부터 끝났다는 점입니다. 감가상각이 끝났다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가요? 비용이 줄어든다는 건 알겠는데 이게 실적에는 어떻게 반영되는 거죠? 네, 좋은 질문입니다. 감가상각비는 실제로 현금이 나가는 비용은 아니지만 회계장부상으로는 매년 꾸준히 비용으로 처리되거든요. 공장 설비 같은 고정자산의 가치가 시간이 지나면서 감소하는 것을 반영하는 건데 이게 끝나면 장부상 비용이 그만큼 사라지는 겁니다. 따라서 현금 흐름에는 직접적인 영향이 없지만 장부상 영업이익은 그만큼 늘어나는 효과가 있죠. 광저우 라인 일부 감가상각 종료로 하반기에만 약 3천억 원 중반, 그러니까 한 3,500억 원 정도의 비용 감소 효과가 예상되는데 이건 고스란히 영업이익 개선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런 비현금성 비용 감소가 재무제표상으로는 꽤 큰 도움이 되는 거죠. 와, 하반기에만 3,500억 원이면 정말 큰데요. 네, 이런 효과들이 더해지면 확실히 실적 개선에 탄력이 붙겠네요. 미래를 위한 준비는 또 어떻고요? 요즘 폴더블 스마트폰이 대세인데 LG 디스플레이도 이쪽 기술을 계속 개발해왔잖아요. 노트북이나 태블릿 같은 중형 사이즈에서는 이미 폴더블 기술력이나 양산 경험을 꽤 쌓았다고 들었어요. 델 같은 일부 미국 노트북 브랜드에는 이미 소량이지만 폴더블 패널을 공급하고 있기도 하고요. 스마트폰 쪽은 아직 본격적으로 뛰어들진 않았지만 언제든 시장 상황만 되면 진입할 수 있는 기술적 준비는 되어 있다는 거 아닐까요? 글쎄요. 그리고 지난 6월에는 1조 원 규모의 신기술 투자 계획도 발표했잖아요. COE라고 부르는 저전력 기술이나 패널 자체에 여러 가지 기능을 집어넣는 통합 기술 같은 미래 기술에 미리 투자해서 다음 시대를 준비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 같아요. 이런 선행 투자가 결국 미래 경쟁력으로 이어지는 거겠죠? 폴더블 기술 준비 자체는 하고 있겠죠. 근데 당장 큰 성과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스마트폰 폴더블 시장은 아직 전체 스마트폰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고 성장 속도도 예상보다는 더딘 편입니다. 특히 최대 고객사인 애플의 폴더블 폰 출시 여부나 시점이 불확실한 상황이고 설사 출시된다 하더라도 초기 물량은 국내 경쟁사가 상당 부분 가져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LG 디스플레이 입장에서는 지금 당장 수익성이 좋은 기존의 평평한 이른바 판타입 OLED 패널 생산 라인을 할애해서 폴더블을 만드는 것이 과연 이득일까 하는 고민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제한된 생산 능력 안에서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하니까요. 그래서 아마 당분간은 노트북이나 태블릿 같은 IT용 폴더블에 집중하면서 스마트폰 시장은 신중하게 지켜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스마트폰보다는 IP 쪽 폴더블에 먼저 집중할 거라는 말씀이시군요. 네, 그럴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리고 8세대 OLED 투자도 비슷한 맥락에서 봐야 합니다.
이건 주로 노트북이나 태블릿 같은 IT 기기용 OLED 패널을 더 효율적으로 생산하기 위한 투자인데요. 노트북 시장에서 OLED 패널 채택 속도가 생각보다 빠르지 않으면서 아직 최종 투자 결정을 못 내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 이 투자가 계획대로 진행됐다면 올해 설비 투자, 즉 캐펙스 규모가 4조 원을 훌쩍 넘었을 텐데 실제로는 연간 2조 원 수준으로 관리하고 있다는 건 그만큼 미래 시장에 대한 확신이 아직 부족하거나 혹은 투자 여력이 충분치 않다는 방증일 수도 있습니다. 1조 원 신기술 투자를 발표하긴 했지만 전체적인 투자 규모를 보면 다소 소극적으로 보일 여지도 있는 거죠. 신중한 모습이긴 하네요. 하지만 시장 환경이나 경쟁 구도를 보면 꼭 비관적으로만 볼 건 아닌 것 같아요. 요즘 미국이랑 중국 사이가 안 좋잖아요. 최근에 미국 국제무역위원회 ITC가 중국 최대 디스플레이 업체인 BOE를 제재하려는 움직임도 있고요. 이런 통상 환경 변화가 오히려 LG 디스플레이에게는 기회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게 어떻게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구체적으로요? 예를 들어 애플 같은 미국 IT 기업들은 안정적인 부품 공급망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BOE가 미국 정부의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소식이 들리면 아무래도 BOE 물량을 줄이고 한국 업체, 특히 LG 디스플레이나 삼성 디스플레이 같은 회사들의 물량을 늘리려고 하지 않을까요? 실제로 BOE가 기술력은 많이 따라왔다고 하지만 수년째 애플 공급망 안에서 비중을 크게 늘리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도 있고요. 품질 문제나 기술 유출 우려 같은 이슈도 계속 있었고요. 이런 상황에서 통상 마찰까지 더해지면 고객사 입장에서는 더더욱 검증된 한국 업체들을 선호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네, 그럴 수 있죠. 공급망 안정성 측면에서는요. 게다가 애플이 내년부터는 신제품 출시를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서 할 수도 있다는 분석도 나오더라고요. 만약 그렇게 되면 기존에는 상반기 비수기에 BOE가 물량을 좀 더 확보하기 유리한 측면이 있었는데 그런 이점이 줄어들면서 연중 내내 LG 디스플레이가 꾸준히 물량을 확보할 기회가 더 늘어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특히 태블릿 OLED 시장에서는 LG 디스플레이가 이미 70%가 넘는 압도적인 점유율을 가지고 있고 올해 출하량도 작년보다 100만 대 이상 늘어날 거라고 하니 경쟁 우위는 확실해 보입니다. 말씀하신 통상 환경 변화나 경쟁사 문제는 분명 LG 디스플레이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변수입니다. 네. 특히 공급망 안정성을 중시하는 고객사들에게는 매력적인 대안이 될 수 있겠죠. 하지만 시장 전체의 파이가 커지지 않으면 경쟁사의 어려움이 곧바로 LG 디스플레이의 큰 성장으로 이어지리라 장담하기는 어렵습니다. IT 제품 시장 자체가 코로나 이후 회복세라고는 하지만 여전히 팬데믹 이전 수준에는 못 미치고 있거든요. 특히 고금리, 고물가 상황이 지속되면서 소비자들이 비싼 IT 기기 구매를 망설이고 있습니다. 올해 IT 패널 시장이 설령 소폭 성장한다 해도 그건 주로 가격이 저렴한 보급형 모델 중심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LG 디스플레이의 주요 고객은 델, HP, 애플 같은 프리미엄 B2B 시장에 집중되어 있죠. 이런 하이엔드 시장은 지금 같은 매크로 환경에서는 상대적으로 수요 회복이 더딜 수 있습니다. 아까 언급했듯이 LG 디스플레이 스스로 3분기 IT 패널 출하량 감소를 예상한 것도 이런 현실에 반영한 결과일 겁니다. 외부 환경의 불확실성은 여전히 높은 상황이라고 봐야 합니다. 그렇군요. 거시경제 상황이 아직 발목을 잡고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래도 재무적인 측면에서는 좀 더 희망적인 소식들이 들리는 것 같아요. 작년에는 희망퇴직 같은 구조조정을 하면서 비용이 많이 들었는데 올해는 그런 추가적인 비용 발생 가능성이 낮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감가상각비 감소 효과에 더해서 하반기에는 빚도 꽤 많이 줄어들 거라고 기대하고 있대요. 순차입금 규모가 상반기만큼이나 의미 있게 감소할 거라는데 LG전자한테 빌렸던 돈을 미리 갚기도 했고 애플에서 돌려받을 자금도 늘어올 예정이라서 그렇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을 종합해보면 비록 외부 환경은 어렵지만 LG 디스플레이 내부적으로는 재무 건전성을 상당히 개선하면서 체력을 키우고 있다고 봐도 되지 않을까요? 이런 체력이 바탕이 되면 어려운 시기도 잘 헤쳐나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재무 건전성 개선 노력 자체는 매우 긍정적입니다. 과거 디스플레이 산업이 어려울 때마다 재무 부담이 컸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부채를 줄이고 현금 흐름을 관리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감가상각비 감소나 일회성 비용 제거 효과도 분명 도움이 될 거고요. 하지만 디스플레이 산업의 본질적인 특성, 즉 엄청난 설비 투자가 필요하고 시장 상황에 따라 실적에 크게 요동치는 사이클 산업이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의 긍정적인 흐름이 언제까지 이어질지는 누구도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거시경제가 다시 나빠지거나 예상치 못한 기술 변화가 나타나거나
혹은 중국 업체들이 다시 공격적인 증설에 나선다면 상황은 또 급변할 수 있습니다. 결국 OLED로의 성공적인 전환과 IT LCD 적자 최소화라는 두 가지 핵심 과제를 얼마나 안정적으로 달성하느냐에 LG 디스플레이의 중장기적인 미래가 달려있다고 봐야 합니다. 정말 그러네요. OLED라는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실히 장착했지만 여전히 LCD라는 과거의 숙제가 남아있고 또 애플이라는 특정 고객사에 대한 의존도 문제나 미래 기술 투자 시점 같은 고민거리들도 계속 안고 가야 하는 상황이군요. 맞습니다. LG 디스플레이는 지금 OLED라는 날개를 달고 과거의 무게추, 즉 LCD 적자를 끊어내면서 동시에 특정 고객, 애플이라는 웻줄 위에서 미래, 차세대 기술을 향해 나아가야 하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아슬아슬한 균형 잡기를 하고 있는 셈입니다. 과연 이 균형을 앞으로 얼마나 잘 유지하면서 안정적인 성장 궤도에 올라설 수 있을지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계속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쩌면 지금의 이 과도기가 LG 디스플레이의 미래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시기가 될 수도 있겠네요.